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5월 20일 수요일 스티뮬러스 패키지 관련 업데이트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랜만에 1차 스티뮬러스 체크 1200불 지급에 대한 소식 드리는데요. 현재 대략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자격자들, 체크를 받을 수 있는 1200불 수혜 대상자들 중에 1억 4천만 명 정도에 대해서 지급이 완료되었고, 아직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가 지급을 못 받은 상황인데요. IRS는 오늘 이 지급을 못 받은 사람들, 또는 지급을 받긴 받았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난, 더 덜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생각했던 것보다 덜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2019년도에도 19년도 세금 신고를 했지만 그 기록이 IRS에 없어서 2018년도에 숫자를 기준으로 체크 지급을 했다거나, 아니면 17세 미만 자녀를 따질 때 그 해당 텍스 이어의 연말 기준으로 17세가 됐는지 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원래는 17세 미만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차일드 서포트 비용을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적액만큼을 차감하고 지급받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IRS의 발표에서 주목했었던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건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금액이 맞고 거기에 대해 IRS의 지급액이 적거나 아니면 못 받은 상황이라고 하면 2020년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IRS의 입장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어제 그 라디오 코리아에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다루었던 그런 주제인데요. 기본적으로 1200불 체크라고 하는 것은 이 2020년도에 대해서 지급하는 텍스 크레딧입니다. 결국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으로부터 줄여주겠다라는 게 원래 기본적인 이 1200불 체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배경인데, 2020년이라는 건 아직까지 그 연말이 끝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그때까지 기다려서 체크를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그 방식으로서 2018년, 19년도에 숫자를 가지고 먼저 지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솔루션이 나왔었던 거죠.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이유에서건 체크 지급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덜 받았거나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2020년도에 세금 신고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픽업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만큼을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게 IRS의 처음부터의 입장이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줬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하루라도 더 빨리 체크를 받아서 그 캐시플로우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면에서는 좀 그만큼의 혜택을 보지는 못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게 아예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낙담하시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략 3천만 명, 4천만 명의 아직까지 체크 지급을 받지 못한 그런 대상자들 중에 대략 400만 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체크 대신에 이 데빗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은행 정보가 IRS에 없어서 디렉트 디파짓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실물 체크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일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IRS에 이제 본인 세금 신고를 접수할 때 앤도버 그리고 또 어스틴 두 곳의 IRS 서비스 센터에 접수한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국은 체크를 지급하는 것도 실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고, 데비카드도 마찬가지일 텐데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2차 체크 지급이 만약에 있을 경우를 감안하면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결국 데비카드는 이제 실업수당 지급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일 텐데, 비슷할 텐데, 카드를 받게 되면 그 카드에 밸런스를 이제 채워주고 계속해서 채워주고 쓰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원타임 지급만 놓고 보면 체크나 데비카드나 별 차이가 없겠으나, 앞으로의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테스트로서 진행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향후에 2차 지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특히 은행 정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데비카드가 전달이 된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이제 밸런스를 채워줌으로써 체크 지급과 같은 효과를 더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거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였었고요. 두 번째로 PPP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8주의 그 론 탕감. 이제 PPP 론을 어느 정도 지급을 받고
이제는 돌아서서 어떻게 하면 탕감액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8주의 그 피리어드 동안에 퀄리파잉 익스펜스로 이걸 써야 된다는 게 탕감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인데, 이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기준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수요일 5월 20일이죠. 오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이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연방 상원의 스몰 비즈니스 커미티, 여러 분과위원회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관할하는 커미티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상원에서 초당적인 협의가 모아지고 있고,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유나니머스, 만장일치로 이 탕감 피리어드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략 12주에서 16주 정도로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8주의 기간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통과되었던 그 히어로스 액트,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된 히어로스 액트에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여러 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공화당 상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터무니없다라는 표면적인 이유와 함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묻어서 같이 다루어지기에는 너무너무 시기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만, 요 내용에 대해서만 별도로 떼서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24주까지, 이 8주간에 24주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한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조만간 업데이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PP 관련 두 번째 소식입니다. PPP 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중에는 5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한 현지법인 또는 뭐 지사 상사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 수를 따지는 데 있어서 미국 내 사업장에만 종사하는, 미국 내 사업장에서만 일하는 직원들을 따지는지, 아니면 한국 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그 관계사의 종업원을 다 따지는지가 관건이었었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토요일날 이와 관련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해당되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돌아가는 그 관련 법의 개정 상황이 좀 복잡한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또 그 금액 자체가 일반 스몰 비즈니스보다는 더 큰 금액, 업체당 받는 론 사이즈가 더 크다 보니까 이 해석이 미치는 어떤 잠재적인 영향 같은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했었고, 아무튼 쉽지 않은 그런 주제였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그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4월달의 기준은 미국 내 사업장에 위치한, 미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따진다는 게 SBA 가이드라인과 자주 묻는 질문에 나와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었고, 또한 5월 이후에 그 내용이 자주 묻는 질문에 업데이트가 됨으로써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전에 4월 달에 그때 당시에 근거가 되는 법을 가지고 지원했었던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SBA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챌린지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말하자면 좀 조심스럽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월요일 5월 18일 SBA가 또 다른 추가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뭐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법적인 어떤 deficiency,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SBA의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업데이트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5월 18일, 지난 월요일이었죠. SBA가 또 다른 그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전달하려고 했었던 그와 같은 어떤 법적인 미비점? 말하자면 5월 달에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이 자주 묻는 질문의 형태로 SBA의 어떤 입장을 발표했긴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법은 그때까지도 수정이 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4월 달까지의 기준인 미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만 따진다라는 게 근거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SBA 내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그 점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관련 규정을 다시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는 4월 달에 PPP 론을 지원해서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미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500인 이하를 평가하는 게 맞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론을 받은 업체들이 론을 반납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규정을 어나운스했고요. 그 이후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 사업장에 대해서 500인을 평가하는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히어로세트 관련 업데이트인데요. 어제 재무부 장관 스티브 무누친 장관과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상원의 은행위원회입니다. 뱅킹 커미티에 참여해서 상원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두 사람, 행정부의 수장이고 중앙은행의 수장인데 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지금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하고 이게 없을 경우에는 침체는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는 재무부 장관은 급격한 회복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이건 뭐 행정부의 구성원이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재선을 목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 회복이 금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은 감안할 수 있겠고요. 그로부터 나온 얘기겠죠. 단 이와 같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개입의 형태는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형태의 개입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셧다운을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 있어서 어떤 셧다운을 이제는 마치고 일터로 돌아가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 일시적인 어떤 경제의 손상이 영구적인 손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페이롤 커트, 페이롤 텍스를 줄인 페이롤 텍스 컷 내지는 뭐 항상 얘기하는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이죠. 이 상황에서 셧다운을 마치고 일터로 돌아가는 어떤 사업주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 나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라이빌리티 이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서는 온전히 새롭게 이제 그 일터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리걸 리스크로부터 사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개정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한 거죠. 이에 반해 제롬 파월 의장은 코로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 경기 침체의 문제를 다뤄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V자형 회복이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 지난번 주말 CBS의 60minutes의 인터뷰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그런 차이점이 보였다라고 하네요. 이상이 오늘 5월 20일 수요일 스티뮬러스 패키지 관련 소식 업데이트였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